자, 한번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12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성양식연 분류를 다 이미 설명을 했었고, 그 아래 보면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가 나오고 나무 구조라는 게 나오죠. 근데 보면 나무 구조가 그 장단점이 있는데, 빠르게 보면 외관 무늬가 아름답다, 비중이 작고 강도가 비교적 크다, 열 전도율이 비교적 작다.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얘기는요, 열을 잘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열을 잘 통과한다 그러면 열 전도율이 크다라고 하는 건데, 나무는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좋은 거야. 우리 집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집을 이렇게 졌어요. 유리창도 있고 출입문도 있겠죠. 그러면 겨울철에 열들이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작은 게 좋다는 거지. 나무는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장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이거죠. 경량으로 가볍고 요기하고, 단점은 화재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이거죠. 내화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구성도 적고, 부패가 썩으니까, 그죠? 내구성이 작다. 습기에 약해 뒤틀림 내 변형이 발생하기 쉽고, 고층 대규모 건축 부적절하고. 지금 여기 책에 있지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무 구조하고 특수구조 원래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돼 있다. 근데 등장한다.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철골 구조. 철골 구조가 뭔지 얘기 다 된 거니까요. 현강, 본강, 강판 등을 조립, 용접 등의 방법으로 접합하여 만든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좀 볼래요? 먼저 세 번째 있는 강판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판. 강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보면 무채 써는 거, 그걸 강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 강판은 얇은 철판, 얇은 철판을 갖다 우리가 강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강판은 이거고, 그 두 번째 보면 본강이라는 게 있고, 또 거기는 안 나왔죠. 강관. 여기 좀 볼래요? 강판이 있고 강관이 있어요. 강관은 요 얇은 철판을 동그랗게 만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속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의자나 책상처럼 속이 비어있는 거, 그죠? 책상들에 속이 비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봉. 강봉은 철근. 요 안이 꽉 차 있는 게 강봉이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형강이라는 거, 형강. 여러분 교재, 철골 교재 처음에 형강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좀 볼래요? 이런 강판을 기역자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럼 기역 형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런 철판 하나 이렇게 더 붙여보세요. 기역자 모습이 되죠. 기역 형강이다 이거지. 디귿자 모습이 있으면 디귿 형강 이렇게 부르겠네요. 이렇게 붙였다 철판을. 그러면 I 형강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이렇게 붙이면 H 형강.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I 형강은 요 가로보다는 세로가 커요. 가로는 작고 세로는 크다 이거지. I 형강. H 형강은 가로 세로가 거의 같아요. 이거 말고 T 형강도 있고요, G 형강도 있고 굉장히 많다. 근데 중요한 건 기역, 디귿, I, H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다. 다만 이제 그 지문이 나와서 형강, 본강, 강판 등을 조립, 용접 등의 방법을 접합해 만든 거다. 장점 보면 내진성이 있어서 지질에 강하다는 거죠. 고층 건물에 적합하고, 스팬이 큰 구조가 나다. 여기 좀 볼래요? 스팬이라는 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스팬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걸 경간이라고도 하고, 이 스팬을 갖다가 스팬을 경간이라고도 하고, 또는 간사이라고도 해요. 간사이. 다 똑같은 뜻이에요. 경간, 간사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가 큰 곳에 쓴다 이런 얘기예요. 스팬이 큰 구조가 가능하다.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다. 철것이 재료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단점은 공사비가 고가고, 철골이 비싸지잖아 요즘에, 그죠? 비내화 구조다. 이게 뭐야? 내화 구조다 그럼 불에 강하잖아. 근데 그 비자가 아닐 비자라 했죠. 내화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해 열에 약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화 피복을 해야 된다.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아까 그랬네요. 쇠는 강도가 500도씨가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지고 800에서 900도면 강도가 제로다. 그럼 화재나면 우리 사람이 대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골 자체로 안 써요. 철골 겉에다가 감싸요. 콘크리트를 감싸든지 조족조로 감싸든지 불에 강한 페인트를 바르든지 이게 내화 피복이라는 거다. 그럼 거기에 내화 피복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녹막이를 해야 된다. 여기서 뭐라는 녹막이라는 건 녹막이 페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철이 녹슬잖아요. 그죠? 산화된다 이거지. 빨갛게. 그죠? 녹쓰는 걸 방지하게끔 페인트를 바르는데 그게 녹막이 페인트예요.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접합부 시공이 정밀되고 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나무 구조하고 철골 구조 이게 합쳐서 우리가 무슨 구조? 가구식 구조. 가구식 구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춘 거다. 맞나요? 이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내화성이 작다. 내식성이 크죠? 썩는 거, 그렇죠? 내식성이 작다. 잘 썩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내식성이 크다. 말을 거꾸로 했네, 내가. 그죠? 좌우측 얼굴 보다가. 내식성이 크다는 잘 안 썩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식성이 작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철골은 아까 이런 얘기도 했네요. 여기 좀 볼래요? 힘을 가하면 이렇게 휘어지는 걸 자굴된다 그랬죠. 자굴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맞나요? 하나 더 얘기하면 때린데 또 때리면 주저앉죠.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이런 것도 있었죠. 맞나요?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아래 벽돌 구조. 벽돌 구조 떠오르면 조족식 구조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벽돌사는 벽돌 구조, 블록사는 블록 구조, 돌사는 돌 구조잖아요. 그죠? 장점이 내화, 방한, 방서적이다. 내구성이 크다는 얘기 뭐야? 한마디로 튼튼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내화성이 그러면 불에 강하다는 거죠. 방한 그러면 추위에 강하다 이거지. 방한복 이러잖아요. 그죠? 방서 그러면 우리 여름철 피서 가잖아. 더위를 피한다는 게 피서잖아요. 그러니까 방서다 그러면 더위를 피한다는 거죠. 왜? 두께가 어때요? 두껍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하다. 왜? 쌓아 올리면 된다 이거지. 단점은 횡력. 제일 중요한 거죠. 옆에서 미는 수평하중 횡력이잖아요. 횡력에 취약하다 그랬었죠. 수평력이 곧 횡력이죠. 지진이 곧 횡력이죠. 횡력도 바람이 주로 좌우로 울잖아요. 그죠?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그 다음 페이지 계속되죠. 디귿에 보면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 아까 결로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매질결 이슬로자. 이슬이 맺히는 거잖아요. 이슬이 곧 습기잖아요. 그죠? 벽 두께가 두꺼워져 실내 용량이 줄어들고. 이제 그 아래 블록 구조. 내구, 내화적이며 경량화 가능하다. 경량화 가능하다는 얘기. 아까 블록은 속이 구멍이 뚫려 있었죠. 맞나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시공이 간단하고 공기가 단축되고. 여기서 공기가 단축된다는 얘기는 공사 기간의 약자입니다. 공기가 공사 기간의 약자다. 왜? 크기가 크잖아. 그죠? 가벼우면서. 그죠? 벽돌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빨리 쌓아올릴 수 있으니까. 공사비가 절약되고 단열 및 방음 효과가 뛰어나다. 여기 좀 보실래요? 이건 모든 재료에 다 통용되는 겁니다. 모든 재료는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단열, 방음. 이 단자가 끊을 단자야. 열을 차단한다는 거지. 이게 소리를 방지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오리털 파카. 저 오리털 파카 안에 오리털이 들어있는데 속이 비어있잖아요. 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가볍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열 방음이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강도는 약하죠. 어디 이런데 부닥치면 기스나 구멍이 찢어지잖아. 그죠? 그런 기억 없나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 뒤집어서. 만약에 몸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펀치를 했어요. 강도가 크다 이거야. 이해했나요?
그럼 지금 거기 지문 블록 구조는 장점의 세 번째 디귿 세번 공사비가 절약되고 단열 및 방음 효과가 뛰어나다. 블록 속에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 그죠? 가벼울 거 아니야. 공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점 횡력, 수평력, 진역 폭력이 약하다.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다 똑같잖아요. 그죠? 벽돌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규모 건축이 부적합하고. 돌 구조. 장점은 조적식 구조 중에서 가장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하다. 돌은 있죠. 혹시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단독주택 있는데 보면 돌로 해갖고 원룸 많이 짓는 거 아시나요? 돌을 붙이면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된다는 거야. 전체를 돌 쌓는 게 아니라 얇게 보통 한 3cm 정도 됩니다. 건물 져놓고 콘크리트 져놓고 겉에다가 돌 붙이는 거야. 그럼 있어 보이니까 분양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법원에 가보면 대부분 돌로 건물 져놓죠. 대리석으로. 위압감, 이런 게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난 안 가봤습니다. TV로만 봤어. 법원에 가보면. 이해하시죠? 돌이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런 표현인가.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하다. 이쁘다 이거죠 또. 방한 방서적이다. 추이나 더위 강하다 이거지. 내구 내화적이고. 단점 횡력에 약하다. 이것도 조적식이잖아요. 그죠? 조적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횡력에 약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가공 및 시공이 어렵다.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고가다. 무거우니까. 자체 중량이 크고 자중이 크다 이거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원래 이런 거 내가 안 해야 돼. 이 양을 수업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기본 이론반이니까 내가 같이 보고 흐름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철근 콘크리트. 내가 아까 일체식 구조 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 두 가지인데 일체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유가 특징이 많다 이런 얘기 했죠.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내가 라멘 구조라고도 한다 그랬죠. 맞나요? RC조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럼 거기 지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일체화시킨 구조로 라멘 구조라고도 한다. 맞잖아요. 나 같으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이렇게 R, C, 조 이렇게도 써놓을 거야.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옆에 쓰라는 거야. 나보고 시험 보면 내가 많이 맞힐 거 아니야. 그죠? 시키는 대로 하면 합격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장점 보면 내진, 지진에 강하다는 거죠. 내풍, 바람에 강하고 내구, 튼튼하고 내화적이다.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설계가 자유롭다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고층 건물 지하 및 수중 구축이 가능하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강다리도 물속에 했잖아요. 그죠? 재료 구입이 용이하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단점은 자중이 무겁다. 외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 좀 볼래요? 이 얘기는 사실 표현이 약간 애매해. 어떤 얘기냐면요. 기초인문반을 다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자갈이 있고 자갈 사이에 모래가 있죠. 그럼 이게 자갈이고 이게 모래입니다. 이 자갈을 굵은 골재 이런 표현을 쓰고 모래를 잔골재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골자가 뼈골자야. 굵은 뼈다귀 재료. 잔골재는 작은 뼈다귀 재료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쓰면 이걸 갖다가 굵은 골재는 조골재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 잔골재는 쇠골재 이런 표현도 써요. 이름이 있고 별명도 있잖아요. 그죠? 창살은 창살인데 가는 창살을 뭐라 그래요? 새창살이라고 하잖아요. 새, 조류. 새들 보면 다리가 가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 다리 표현할 때 두꺼우면 무다리, 가늘면 새다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근데 살아보니까 굵은 게 좋은 겁니다. 튼튼해야지. 우리 집사람이 좀 병약해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에 병원비만 안 내도 윤택하게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쇄골제 의미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돈 들어가요?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은 게 들어가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멘트 풀이라고 해요. 모래를 섞어야 이제 몰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볼래요? 요 시멘트에다가 요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나타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수화 작용이라 그래요. 이 숫자가 물 숫자야. 시멘트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응결이라는 거. 응결. 응결이 뭐냐면 시멘트 입자와 입자가 엉겨 붙는 거야. 이 응결은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응결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경화라고 합니다. 경화. 이 경화는 보세요. 엉겨 붙는 상태가 응결이라고 했는데 경화는 엉겨 붙은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는 걸 경화라 그래요. 다시 말해 10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령 28일. 이 재령 28일은 이런 겁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러면 4, 7이 28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따지면 4주, 약 한 달. 콘크리트 친 다음에 약 한 달 후에 들어가서 살아도 돼. 좀 쉽게 얘기하면 콘크리트 강도 그러면 압축 강도야, 압축 강도. 그 압축 강도의 기준이 4주 압축 강도라 그래. 28일 지난 강도를 테스트해서 그게 압축 강도다 이거야.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 치고 약 4주 후에 강도가 95%에서 한 7%까지 나타나요. 나머지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가면서 서서히 100%까지 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요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서로 엉겨 붙어서 이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외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 좀 볼래요? 시멘트가 물하고 화학 반응해서 수화작용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철 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얼죠.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 못 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게 외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계절 중에 겨울철만 있나요? 봄, 여름도 있잖아. 무슨 외기의 영향을 받아. 이건 좀 단점에 넣긴 좀 애매한 거다 이런 얘기야. 제 의도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눈빛이 이해가 안 갔어. 자, 이렇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크게 습식 공법이 있고 건식 공법이 있어요. 건물을 짓는데 물을 사용하면 습식 공법이라고 그래. 이걸 다르면 습식 구조라고도 해. 물을 안 쓰면 건식 구조, 건식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배운 것 때문에 나무 구조는 물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건식 구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면 공사 기간이 짧아져. 철골도 물 안 쓰잖아요. 그죠? 건식 구조야. 근데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는 뭐 들어가요? 물 들어가잖아. 맞습니까? 그 재령도 며칠 걸려요? 28일이나 걸리잖아. 공사 기간이 길어지죠. 맞습니까? 습식은 공사 기간이, 공기가 길어진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이게 서로 습식하고 건식은 특징이 서로 반대거든요. 이해할 수 있죠? 따로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1번, 2번 한다면. 이건 겨울철 공사가 가능해.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야. 물을 안 쓰니까 얼지 않잖아. 건식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의미가
이게 단점에 들어가기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으로 들어가야 돼.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이해 안 해도 좋아. 일단 눈빛이 한 서너 명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만 일단.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자고. 공사비가 고가이고 공사기간이 길다. 철거 및 해체가 어려우며 재료 제작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시공이 불가능하다. 여기 좀 보실래요? 아까 철근을 이렇게 주근을 넣고 띠철근을 이렇게 넣고요. 겉에 거푸집 짜서 콘크리트를 가서 부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자갈, 굵은 골재나 장골재가 잘 섞여 있어야 균일하게 강도가 나타나잖아. 근데 자갈은 자갈끼리, 모래는 모래끼리, 시멘트불은 시멘트끼리 이렇게 되면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균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균일한 시공이 불가능하다.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균일한 시공이 어렵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 시공하는 사람이 잘 섞어서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잖아. 그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균일한 강도 나타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의미가. 그 다음에 그 아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요. 형강, 철골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거 이해됐어요. 이미 다 그림도 그렸고. 시공이 우수하고 강도가 우수하고 내진, 내화, 내구적이며 고층 및 대규모 것에 적합하고 자굴에 강하다. 아까 자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굴복돼서 주저앉는다. 그죠? 자굴에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짚고 넘어가요. 철골만 사용하면 나무만 쓰면 나무 구조고 철골만 쓰면 철골 구조잖아요. 철골은 곧 자굴이 잘 된다는 거지. 근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골 겉에 콘크리트 감쌌잖아. 그러니까 자굴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중이 크고 무겁고 시공이 복잡하고 당연하지 철골까지 넣으니까 공사기간도 길고 공사비도 고가고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 왜?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그 아래 시공 과정에 물려서 습식 구조. 물을 쓰는 거죠. 공사하면서. 거기서 보면 일체식 구조. 물을 사용하는 구조는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는 뭐야?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죠? 조적식, 벽돌, 블록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습식이다 이거죠.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동절기 공사가 곤란하다. 왜? 화학 반응하고 재력 28 돼야 되니까. 그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건식 구조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고 공기가 단축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죠? 목구조, 나무, 철골, 조립식 구조가 대표이다. 조립식 구조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 옆에 가 나와요. 따로 할 겁니다. 현장 구조. 여기 좀 보실래요? 자, 지금 하는 게 현장 구조인데 이게 답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용어가 시험 문제 등장하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집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집안선입니다. 그러면 땅을 구멍을 뚫어요. 땅을 파낸다 이거지. 이 파내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천공한다 그래. 천공. 구멍을 뚫는 걸. 천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철근은 철근을 조립합니다. 이게 사각형으로 조립할 수도 있고 동그랗게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골을 집어넣어요. 이 속에다가. 요즘에 공사 현장에 보면 타워 크레인이라고 해서 균형추라는 게 있고 물건들 들어서 이동시키잖아요. 타워 크레인. 들어갖고 넣죠. 그리고 콘크리트 가서 부으면 현장에서 말뚝이 만들어졌죠. 건물도 이렇게 질 수 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만들어지니까 현장 구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념만. 보면 현장 구조. 구조물을 현장에서 제작, 가공하여 조립, 설치하는 구조이다. 구조물이 대형이다. 그런 거다. 아, 현장에서 만들어지면 현장 구조다. 옆에 지 보면 조립식 구조.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일체식 구조라 했잖아요.
여기 지금 조립식 구조야. 여기도 별표 곱하기 100을 하세요. 건축에서는요, 건축 기사를 예를 들면 건축 기사는 1년에 시험을 3번 보는데 수십 년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는 거 21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축에서는 지겹게 많이 나왔어. 이거 그 일체식 구조하고 쌍벽을 이룬다 이거. 그럼 이제 조리식 구조를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별표 곱하기 100이다. 이걸 공장 구조라고 합니다. 공장 구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만든 거야. 여기 좀 보실래요, 먼저? 애들 장난감 뭐 레고라는 거 있죠. 레고 보면 똑같은 거 연결해서 집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조립식 구조다 이거지. 그래서 공장 구조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또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프리 페브 또는 프리페브 또는 프리페브릭이라고도 합니다. 프리페브릭 구조. 이런 표현도 써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 프리라는 뜻이 미리 이런 뜻이야. 미리. 공장에서 미리 대량 생산해서 현장에 갖다 조립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자, 책을 보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조리식 구조는 레고 떠올리면 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나는 외우는 걸 원치 않아. 이해하는 걸 원해요. 분명히 얘기했고. 공장에 대량 생산한다는 거야. 대량 생산하면 생산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맞나요? 생산 가격이 저렴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설계가 편리합니다. 왜? 사이즈가 일정하잖아. 일정하게 설계하면 사이즈만 배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공도 편리해요. 공사할 때도 편리해. 이미 사이즈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공기가 단축된다. 조금 전에 내가 그랬죠. 이 공기는 공사 기간의 약자라 그랬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점이에요. 장점.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운반이 용이해요. 사이즈가 일정하잖아. 운반하기도 용이해요. 또 수입, 수출이 용이해요. 들어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영어 회화 공부하려고 소형 카세트를 어머니한테 좀 사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올려서니까 그때 10만 원 돈 주고 샀을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 대구 아한가 요 있었고 일제 소니. 그때만 해도 일제 소니가 제일 좋았어요. 전자제품은. 지금 우리나라 삼성 LG가 최고지만. 근데 그래 그때만 해도 애국심에 그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 사서 이어폰을 공부하는데 이어폰이 고장 났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어폰 연결한 잭이 회사마다 다 다르면 내가 꼭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 가서 이어폰 사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성길아, 그 이어폰 일제 소니사. 소니는 튼튼해. 그 일제 소니 거 이어폰 사다 끼고 들었어요. 튼튼하더라고. 그럼 사이즈가 똑같으면 수입 수출이 용이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남들이 그런 얘기하죠. 손바닥만한 땅덩이가 지하 자원도 없어요. 우리 사는 게 뭐야? 원자재 싸게 사다 가공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옛날에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하기도 쉬운데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잖아. 그죠? 학생들도 불쌍해 죽겠어. 정말입니다.
피 튀게 공부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남들은 다른 나라는 잘 사는데 내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수입줄이 용이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단점 일단 이런 얘기부터 할까요? 획일적이다. 획일적이다라는 얘기는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대학교 때 4년 사귀다가 5년 헤어졌다가 다시 8개월 만나고 헤어진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온리뉴 해가지고 한약집 딸내미였는데 내가 그 얘기하려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 좀 볼래요? 우리 건축과 여학생이 4명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보통 여학생이 1명이나 2명 있었건 건축과에. 내 학번에서 4명이나 있더라고. 선배들은 야 니네는 좋겠다. 내가 요즘에 대학교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거의 과반수 이상이 여학생입니다. 건축과에. 잘하는 선배 교수님이 인테리어 디자인 쪽 가면 와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안 갈 수 없어요. 가보면 인테리어 디자인 쪽 거의 다 여자들이야. 어쨌든 나 다닐 땐 그랬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하루는 빨간색 투피스를 입고 왔는데 너무나 멋진 거야. 남학생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와 이쁘다 이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한 친구가 늦게 왔는데 똑같은 빨간색 투피스를 입고 온 거야. 요번에 남학생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와 아까는 와였는데 왜? 이 친구가 좀 더 키도 크고 늘씬했거든요. 이 키 작은 여학생이 대학 졸업할 때 한 4년 동안 빨간색 투피스를 입고 온 적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옷이야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어버리면 되잖아. 언니나 동생 주고. 그렇죠? 똑같다 이거지. 획일적이다 이거지. 맞습니까? 근데 나 같으면 그것을 염색지에 맡길 거야 아마.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똑같은 디자인에도 색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획일적이라는 게 단점이잖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컬러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배색에 유의해야 한다. 내가 지금 여기 쓴 거는 사실은 이 앞에 건축에 보면 묘들이라는 게 있어요. 묘들. 근데 묘들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조립식 건축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다만 이제 이거 여기. 그러면 시험에 이 장점이 등장할 거고 단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먼저 예를 들게요. 우리 애들 집에 애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레고 갖고 비행기 탱크 만들었는데 동생이 모르고 툭 건드려서 무너지면 울잖아. 이 접합부의 일체화가 어렵다. 아까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골철근 튼튼했잖아요. 내구적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거 무너지잖아. 그죠? 접합부의 일체화가 어렵다. 일체화가 하나가 되면 튼튼한 건데 하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접합부의 뭐 짧게 얘기하면 접합부가 취약하다. 접합부가 취약하다 이거야. 다른 말로 하면 접합부의 일체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이 문장을 이용해서 답이 많이 나왔어. 이 문장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노란색으로 쓰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건 다 기본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건 안 나왔냐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등장을 했죠. 교재로 가보자고 한번. 정말 그런지 확인합니다. 조립식 구조요. 건축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 가공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그랬죠. 그 조립식 구조 옆에 보면 영어로 프리패브리케이트라고 돼 있죠. 스트럭처. 그래서 그 옆에 또는 프리캐스트라고도 하죠. 어쨌든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대량 생산해서 현장에 조립하는 건데 장점에 보면 공장 생산은 품질이 우수하다. 공기 단축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다. 왜? 물을 안 쓰니까. 그죠? 건식이니까. 재료비 인건비 절감하고 획일적인 건물에 유리하다. 여긴 장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볼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획일적이라는 게 단점이잖아. 여기 좀 보세요. 사람에게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특별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획일적인 게 단점이야. 근데 이제 똑같은 게 반복되는 예를 들어 학교 모습이 비슷하잖아. 사무소 이런 것들은 쓰면 괜찮겠죠. 그래서 거기서 쓰는 의도가 획일적인 건물에 유리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이건 장점은 아니지만 이런 거 쓰면 괜찮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단점에 보면 획력에 약하다.
그럼 막 일체화가 안 되니까. 접합부의 강성이 약하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지문이라고 그랬었죠. 접합부가 취약하다. 평면이면 획일화가 된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지. 획일화가 된다. 이게 단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규모는 비성용. 양중작업이에요. 양중작업이라는 거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설비 시간에 양수 펌프라는 거 얘기했죠. 들어올릴 양, 끌어올릴 양자야. 우리 조금 아까 타워 크레인 이런 것도 기중기, 양중기라고 하잖아요. 들어올리는 거. 그죠? 그 아래 접합부는 집에 가서 졸릴 때 맨정신이 보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 페이지. 입체 구조라는 게 있고 내가 아까 입체 트러스 구조 얘기했죠. 근데 거긴 막 구조인데 중요치 않아서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여기다가 막 구조라는 건 막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건데 크게 1막 구조가 있고 2막 구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들어만 보세요. 나중엔 설명 안 할까 이런 거. 1막은 여러분들이 천막을 떠올려요. 천막.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여기다가 폴대 세워놓고요. 천막 땡겨가 쳤잖아. 본부석해서 그죠? 체육 시간에 그죠? 이 천막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죠? 팽팽하게 늘어져 갖고 비나 바람 차단하죠. 눈도 차단하고 그죠? 이게 1막 구조다. 그럼 2막 구조는 뭐냐? 여러분 물놀이 기구 튜브를 떠올려 보세요. 여기 공기 집어넣는 구멍이 있고 속에 공기 집어넣잖아요. 그죠? 막이 두 개죠. 그죠? 건물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특수구조는 다 대규모 건물에 쓰이는 겁니다. 운동장, 대규모 건물 스탠드 여기에다가 여기에 공기를 집어넣는 거야. 막이 두 개죠. 이 속에다 공기를 집어넣어. 그래서 비나 눈을 차단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 했죠. 건물의 무게가 대규모 건물이면 지붕의 무게가 무거울 거 아니야. 치마가 생기잖아. 그럼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돈 들어가죠. 지붕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기 양쪽에 물놀이기 튜브 돌려봐. 이 속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눈이나 비를 차단한다는 거. 이게 이막 구조다. 개념은 잡혔죠. 그죠? 이런 거다. 난 공부할 거 더 이상 없다. 그럴 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옆 페이지 가보면 중간에 19페이지 중간에 현수구조라는 거 있나요? 아까 현수구조 그림 그렸잖아. 떠오르는 게 뭐야? 케이블하고 인장력. 그죠? 지문 봅니다. 현수구조. 중간에 기둥을 두지 않고 구조물의 주요 구조를 매달아서 인장력을 정하는 구조물이다. 인장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1번 지문에 거대한 지폐시나 전람시 지붕에 많이 이용되고 이번에 구조물의 무게는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고 케이블은 인장력을 받게 되므로 부재의 좌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장력으로 구조물을 지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쉘 구조, 동 구조 얘기 나오는데 아까 쉘 구조 하면 콘크리트를 곡면으로 만든다 그랬죠. 면 내응력 이런 거 떠올리기로 했고요. 그죠? 한번 보자고요. 1번. 입체적으로 휘어진 얇은 판으로 휘어진 게 곡면을 얘기하는 거야. 주변을 충분히 지지시키면서 면에 분포되는 하중을 인장과 압축과 같은 면 내력. 면 내력이 곧 면 내응력이에요. 면 내력에다 밑줄 그시고 이게 곧 면 내응력이야. 전달하는 구조다. 뭐 나머지 2, 3번은 뭐 안 봐도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입체 트러스 구조라는 게 나오죠. 아까 트러스가 삼각형 얘기했었네요. 그죠? 트러스는 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 직선 부재를 핀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시스템이다. 그런가 보다. 여기 좀 볼래요? 트러스 구조하면 머릿속에 떠올릴 게 뭐라 해요? 축 방향력이라는 걸 떠올리라 그랬죠. 그게 답이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 첫째 줄 트러스는 축 방향만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아치 구조. 이 아치 구조는 뭐 특수 구조에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이 뒤에 가보면 조족식 구조에서 사실 배워요. 자세하게. 다만 소개를 하면 여기다가 아치 구조를 소개하면 내가 빨리 쓰려고 좀 흘겼습니다. 글씨를. 내가 말로 해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치 구조는요. 원래는 조적식 구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치 구조라는 게요.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조적식 구조라는 게 작은 부재, 벽돌, 블록, 돌 이런 작은 부재들을 갖다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까 위에서 내리는 수직하중이나 강하지만 수직하중, 강하지만 옆에서 미는 횡력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테두리 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있는 보, 이게 테두리 보인데 조적식 구조에 가보면 자세히 배울 것이 있다는 이제 아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테두리 본데 창이 이렇게요. 창이 이렇게 테두리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아래 이렇게 테두리보 밑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창이. 그럼 창에 보면 창에 여기 이렇게 균열이 생긴 거 봤나요? 균열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다 이렇게 임방이라는 걸 대요. 위에도 임방이라는 걸 이렇게 대요. 그럼 요거는 위에 있으니까 윗임방이라고 얘기하고 요거 밑에 있으니까 밑임방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밑임방이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테두리보 밑에는 윗임방을 두지 않아도 돼요. 이 테두리보가 윗임방의 역할을 해요. 이해했나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창이나 문을 개구부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이 있으면 이 옆에 벽돌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여기도 쌓일 거고 요 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게 요 창의 길이가 1m 이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벽돌을 마구리 쌓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임방을 이렇게 돼요. 윗임방을. 근데 아치라는 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걸 아치라고 하는데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아치 벽돌을 써서 이렇게 넣으면 위에서 큰 힘이 내려오면 이 벽돌이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힘을 이렇게 전달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옆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고요. 어쨌든 이 동그란 걸 아치라고 하는데 자 보자고요. 이렇게 일자가 되면 모든 조족전을 이렇게 아치 쓰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렇게 아치 쓰는 게 원칙인데 요 길이가 1m 이하면 이걸 갖다가 수평으로 만드는데 이걸 수평 아치라 그래요. 수평으로 됐다 이거지. 요 숫자를 보통 빼버리고 평아치 이렇게 부릅니다. 1m 이하면 평아치 쓴다 이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조족전을 이렇게 아치로 쓰는 게 원칙이다. 원칙.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길이가 1m 이하면 무슨 아치? 평아치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얘기하면 이 길이가 1.8m 이상이면 여기다가 인방이라는 걸 되는데 위에 있으면 윗인방이죠. 밑에 있으면 밑인방이고 그죠? 근데 윗인방이 철근 콘크리트나 또는 철골 인방을 둬야 된다 이거지. 이 길이가 모든 조족전은 아치가 원칙인데 이 길이가 1m 이하면 평아치로 할 수 있다. 이 소리는 이런 동그란 아치를 해도 되고 1m이면 그냥 평아치 해도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 길이가 1.8m 이상이면 상부에다 윗인방을 두는데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치라는 게 이렇게 곡선으로 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적식 구조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치 구조하면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야. 여기 좀 보실래요? 아까 양쪽 이렇게 당기는 게 인장력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양쪽으로 미는 건 압축력이고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좀만 더 하면 쉬는 시간 되니까 좀 참아보세요. 자, 여기 좀 볼래요? 이게 수직으로 되면 기둥, 수평으로 되면 보라고 해요. 근데 보가 돼도 되고 건물이 되는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받쳐져 있을 때 위에서 큰 힘으로 내리 누르면요. 이게 이렇게 휘어지려고 해요. 위에서 큰 힘 내리면 실제로 해볼게요. 자, 요 부재가 있을 때 요 정중앙을 중립축이라고 해요. 요 위에는 상부, 아래는 하부 이래요. 위에서 큰 힘을 내려누르면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요게 중립축이죠. 맞아요? 위에는 상부, 아래는 하부잖아요. 요 길이를 재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요 길이보다 요게 짧아졌잖아요. 짧아졌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밀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양쪽이 밀어야 작아질 거 아니야. 요 길이하고 요거 비교해 보자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보면 이게 길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당겼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에 강한 게 아까 철근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철근에다 인장력 노란색을 쓰고 콘크리트에다가 압축력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반 나눠서 요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 하부에다 이렇게 철근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왜? 여기서 위에서 내리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잖아. 하부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장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아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리 누르면 옆으로 힘을 전달해주면 밑에는 버팅기 있고 위에서 내리 누르면 양쪽에 누르니까 서로 밑에선 버팅기 위에서 내리니까 압축력이 작용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요 상부에 생기는 여기에 있는 요 창 위에 있는 인방이 이렇게 휘어지면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니까 인장력을 뭐로?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거지. 그게 곧 아치 구조다 이거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아. 아치 구조 그러면 인장력을 뭐로? 압축력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적조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조적지에서 모든 조적전 아치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이 길이가 1m 이하면 평아치 할 수 있고 길이가 1.8m 이상이면 철근 콘크리트 윗인방을 설치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개념은 잡았고 그 아래 벽식 구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좀 보실래요? 벽식 구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이 앞에 철근 콘크리트가 빼놓고 벽식 구조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를 보세요.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벽식 구조. 옛날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했거든요. 여기 좀 볼래요? 여러분, 책꽂이를 한번 떠올려요, 책꽂이. 얇은 판때기를 연결해서 책꽂이 만들잖아요. 맞나요? 그럼 집을 만드는데 얇은 콘크리트 판을 연결해서 집을 짓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조금 아까 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 철근 콘크리트는 기둥이 있고요. 보도 있어요. 이 콘크리트 바닥도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근데 벽이 없어요. 다시 말해 벽이 없어도 건물이 안 무너져. 벽이 없어도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 벽이 비내력 벽이라는가 칸막이 벽이다 이거지. 이거 뜯어버리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죠. 여기다 칸막이 만들면 공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공간의 융통성이 커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벽식 구조라는 건 콘크리트 바닥하고 콘크리트 벽으로만 돼 있어. 이 콘크리트 벽은 힘을 받는 내력 벽이야. 이거 뽀개면 건물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 벽식 구조는 공간의 융통성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 교재로 가보자고. 벽식 구조요. 벽체나 바닥판을 평면적인 구조체만으로 구성한 구조물을 말한다. 이해할 수 있죠. 콘크리트 바닥판이나 콘크리트 벽으로만 건물을 졌다는 거야. 즉 보나 기둥이 없이 판으로 바닥 슬래브와 벽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대단히 강한 부재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볼래요? 지금 얘기가 콘크리트 바닥판하고 콘크리트 벽으로만 건물을 졌다. 그리고 기둥과 보가 없다 그랬죠. 여기 봐야 돼요. 콘크리트 바닥하고 벽으로만 구성됐고 기둥이나 보가 없다 그랬잖아. 사실은 이 콘크리트 벽이 기둥의 역할도 하고 보의 역할도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눈빛이 한 서너 명이 이해가 안 갔어. 다시. 이런 콘크리트 바닥하고 이 벽도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져요. 그러면 이 벽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기둥이 저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저거. 그죠? 수직으로 된 거.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게 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기둥과 보가 있잖아. 이런 콘크리트 바닥도 있고. 근데 벽식 구조는 콘크리트 바닥하고 콘크리트 벽만 있어요. 그리고 기둥과 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벽이, 콘크리트 벽이 기둥의 역할도 하고 보의 역할도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지문을 다시 봅니다. 벽체나 바닥판을 평면적인 구조체만으로 구성한 구조물을 말한다. 즉 보나 기둥 없이 판으로 바닥 슬래브와 벽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대단히 강한 부재이다. 막 문장 어렵게 표현해놨어요. 그죠? 한마디로 콘크리트 바닥하고 벽으로만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문에 보면 1번에 라멘 구조가 직선 부재로 이루어진다면 벽식 구조는 면 부재로 이루어진다. 기둥이 직선이나 똑같잖아. 보도. 그죠? 근데 벽은 면으로 되잖아요. 그죠? 두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같은 힘을 전달할 때도 더 얇은 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수직으로 세워진 면을 벽이라고 하고 수평으로 설치한 벽을 슬래브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구조가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아파트에나 보나 기둥이 없다. 내가 조금 전에 기둥이나 보가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콘크리트 벽이 기둥이나 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기둥이나 보가 없으면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럼 벽식 구조는 이 벽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지. 깨낼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간의 융통성이 작아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기둥과 보가 있고 콘크리트 바닥도 있고 벽은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공간의 융통성이 크죠.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몰라도 일단 저보다 아 그런 거구나.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절판 구조 뭐 볼 게 없고 그 아래 커튼홀 구조 여기 좀 볼래요? 커튼홀 구조하면 내가 결론이 뭐라 그랬죠? 외벽의 자중을 경감하려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벽에 여기 좀 볼래요? 저 벽을 벽돌이나 블록 쌓으면 고층 건물 그 무게가 엄청날 거 아니야. 그래서 외벽을 이 벽의 역할에 비나 눈, 바람을 차단하는 거잖아. 가벼운 유리나 가벼운 금속으로 막아주는 거. 이게 커튼홀 구조다.
그럼 유리로 막으면 유리 커튼홀 그죠? 얇은 철판을 만들면 금속 커튼홀이다. 목적이 외벽의 자중경감. 그 외벽의 자중경감 지문은 그 2번 지문에 보면 아래쪽에 2번에 커튼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외벽을 경량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정의를 보자. 그 위에 이제 정의를 가로 1번이요. 커튼홀은 막벽, 막는 벽 이런 뜻이죠. 또는 달아매는 벽이고 건축기준법의 용어는 장벽. 이 장벽이라는 게 장막벽 이런 얘기예요. 되어 있다. 즉 장벽이란 건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비내력벽으로서 건축 구조상 커튼홀과 같이 공간을 칸막이 하거나 뜯어내는 것이 자유로운 벽이다. 없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기둥, 보, 슬래브, 지붕 등의 건물의 골조를 만들고 이것을 건물의 자중과 건물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게 하여 벽은 나중에 맞춰 넣거나 붙여가는 것을 만든다. 가로 2번 주로 공장에 생산되는 부재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비내력 벽이다. 즉 구조체의 외벽에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신 것으로 초고층건을 쓴다. 여기 좀 볼래요? 여러분 제가 막 그것도 길게 어렵게 써놨어. 딱 정의합니다. 커튼홀 구조 그러면 외벽의 자중을 경감하는 거다. 이게 결론이야.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외벽을 내벽이라고 써서 시험 문제 답이 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내벽의 자중경, 얼핏 보면 자중경감 맞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외벽의 자중경감이다. 건축 기사에도 많이 나왔다. 이게 결론이다. 이거 외벽의 자중경감. 막 여러 가지 써놨지만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커튼홀의 구조의 요구 성능 그 아래 외관 형태의 분류 피복식인데 이거는 졸릴 때 맨정신에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 옆 페이지에 하중과 응력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